멀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 팀 말고 또 대덕 출신 센터 사장님들 자주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잘 얼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저에게 이제 오늘 스피치를 막 저기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혹시 해모임 드신 분들 해모임 몇 분이 손 들고 계시는데 하루에 몇 터미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몇 터미. 나는 오늘 하루 몇 터미를 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품을 내가 필요한 제품을 내가 애텀이라는 쇼핑몰에서 제가 구매해서 제가 쓰는 일이에요. 우리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해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쓸 생필품을 본인 마트에서 본인이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해서 본인이 써보고 본인이 만족하고 감동하고 본인 몸이 좋아지면 그거를 주위 분들에게 전달하는 일인데 이게 시작이에요. 애터미는. 이게 시작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사업적으로 비전을 보고 이거를 제품 애용을 안 하면서 사업적인 비전만 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매출이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비전만 가지고 막 열심히 뛰면서 사바자 큰 돈 벌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잘 안 되는 거. 우리 여자들은 큰 돈은 못 벌어도 또 제품은 또 좋아하잖아요.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 애터미 하시는 여자분들은 5천만 원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 5천만 원까지는 벌 자신은 없어. 하지만 내가 어차피 쓸 생필품 애터미에서 사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거기에 수당을 더 물어주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내 쓰는 감동, 내가 이 제품에 대한 감동들을 전달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부업적으로 좀 약간 접근을 하는 식으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적 처음부터 애터미 사업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트 체인지하는 일이니까 당신도 마트 체인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어차피 살 걸 몇 터미 사면은 수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수당을 추가 수당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접근이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접근을 처음부터 5천만 원 하고 막 접근을 해버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집에 살림하는 아줌마인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집에서 그냥 살림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만났는데 5천만 원 뭐 큰 부자가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되면 좋긴 하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저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접근을 했었는데 사업 과정에서는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할 수 있겠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접근이 굉장히 쉬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나도 할 수 있으면은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품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이 감동을 많이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리더스 컨퍼런스에서 이제 리더스 클럽 입성하신 분들이 좀 많이 75명인가 이렇게 리더스 클럽을 입성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애터미 입성하신 분들 75명이 입성을 했는데 제가 감동 있게 보신 분이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70살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리더스 클럽을 입성을 하셨더라고요. 할머니 70살 넘으면 할머니잖아요. 저도 이제 할머니로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그냥 나는 그냥 집에서 애나 볼래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러다가 이렇게 그냥 노후나 보낼래 하시던 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애터미를 만나서 꾸준하게 하셔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스 그룹을 입성을 했대요. 애터미 탄생이 한국에서 탄생했는데 한국에서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머나먼 나라 미국에서 리더스 그룹이 나온 거 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굉장히 젊고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나이도 젊으신 분들. 하지만 애터미 돈이 안 돼. 애터미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속도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도전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되고 힘들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정말 애터미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이 도구를 잡고 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리더스크럽 입성하신 분들이 한국보다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또 어디더라? 아무튼 중국, 또 중국은 통계에서 아무튼 지금은 통계는 잡히지 않고 미국 쪽에서 이렇게 많이 리더스크럽 입성하고, 또 러시아가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봤는데 너무 춥고,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비전을 전달할까 굉장히 팍팍하게 저는 생각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러시아 저쪽에 모스크바 쪽 그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애터미가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사업을 자유스럽게 했잖아요. 회사에서 온데이 석세스 다 진행해주고, 또 거기 우리 파트너 사람들 앉혀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 이렇게 시스템 따라다녔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제 본인들만의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내가 못하면 본인 혼자 잘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면은 나와 함께할 분들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1% 하면 되고, 제 산하에서도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박재영 스타마스터 너무 이렇게 이거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최미아 국장님, 그리고 우리 송영배 국장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 SNS를 활용하고 이 디지털 활용을 잘해서 제 산하에서 하니까 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럼 뭐를 하냐? 저는 늘 리더는 비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비전이 없이 리더가 주춤하고 있으면 파트너들은 더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공부를 조금 하자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좀 보자 해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회장님이 물론 시대에 바뀌는 거를 앞서가서 우리 따라가면 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누군가 고객을 만나거나 앞으로 사업 진행시킬 분을 만나면은 1대1 미팅에서 어떤 공부를 좀 해서 시대의 흐름도 좀 알려주고, 앞으로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부분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비전을 느끼는 책들을 좀 읽으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공유도 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는 준비하자. 저는 이 코로나 맞으면서 예전보다 약간의 매출은 성장은 안 됐어요. 하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성장도 안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유지는 곧 퇴보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유지되면 내 파트너는 퇴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장이 돼야, 내가 성장이 돼야 파트너 사장님들 성장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리더로서 많은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신 분들이나 무슨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다들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야, 이 정도가 내가 그래도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이 정도 소득이 들어온다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애터미란 이 회사를 도구로 갖고 있었고, 이 도구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꾸준하게 한 결과예요. 제가 거의 9년 이상 했는데 꾸준하게 이 일을 했더니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게 이제 힘들고, 미래에 뭐 먹고 살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끔 나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그걸 포기하지 않았고, 정말 이 도구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도구라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이런 도구를 만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독 주신 산하 사장님들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이 부자 되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밖에서는 유혹을 하지만 거기 뒤에는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돈 투자를 시키거나 아무튼 리스크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 도구를 붙잡고 꾸준하게 하면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계속 모아서 이 조직을 키우면은 부자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조직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약간의 서로가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좀 이해하는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꾸준하게 하면서 100% 지금도 이해는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100% 이해한다는 것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스폰서 사장님들에게 제가 뭘 주지 않아요. 제가 수당 받은 것 한 10원도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제가 다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서령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감사합니다. 파트너 사람들이 제 마음에 안 들지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지. 제 혼자 잘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거든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제 산하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소득도 가져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만 인간관계에서 그 부분만 잘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주지, 회사에서 시스템 만들어 주지, 회사에서 수당 다 계산해서 주지, 제품 런칭 다 해주지. 우리가 할 일은 이 안에 계시면서 함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면 공감이 바로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소통이 안 될 때 굉장히 제 자신에게 고통이 온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오면은 일은 비전보다도 이 고통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잘 지금 힘들다고 정말 애터미 돈이 안 된다고 막 뒤에서 힘들다고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잘 다독이시고 또 더군다나 이제 소비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는 1대1로 만나는 소비자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다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애터미를 그동안에 쓰다가 어디서 구매할 줄 몰라가지고 애터미를 못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 소비자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어디 라인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관리 안 해가지고 탈퇴된 회원들이 너무 많아요. 저 회원 가입 돼 있어요. 이런 분들 한번 저기 줘보세요. 제가 정보 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럼 거의 다 탈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소비자를 많이 만드시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은 되고 또 제가 요즘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좀 조직이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져야 돼요. 근데 뭉쳐지지 않고 자꾸 흩어진 조직들이 있어요. 이 조직을 뭉치려면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리더가 제대로 이 조직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조직이 자꾸 흩어지면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조직이 잘 뭉쳐졌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일하던 분들이 또 저희 산하로 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함께 해야 되는데 리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 너무 힘든 분들이 이 조직에서 너무 힘들다. 잘 되는 조직을 찾아서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셔요. 그렇다고 뭐 불법을 하고 유인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우리 조직은 너무 힘들어. 우리 리더는 얼굴도 보이지 않아. 우리 리더 믿다가는 내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또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조직을 이렇게 찾아서 이동하시는 분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지금이 굉장히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일을 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냥 주저앉거나 그냥 정지돼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사업에서 내가 이게 성공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지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본인들 자신 자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가난의 고리를 정말 끊어야 되겠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뭘 해줄까, 자녀들에게 내가 뭘 남겨줄까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않은 고민들이 저한테 다가와요. 오는데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애텀이 정말 끝까지 해서 이걸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계속 이제 성공할 때까지 저는 할 건데,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이 애터미란 도구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고객 만나는 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고객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콜을 해서 하이터치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하이터치 시대이기 때문에 SNS로 터치를 하든 만나서 터치를 하든 터치하면 너무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제품 써가면서 그들에게 만남의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 비전을 줄 수 있잖아요. 단체로 만나는 것은 못하지만 1대1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뛰시는 조직들은 아마 코로나가 잠식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성장이 될 것이고,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는 못하겠어, 이런 팀들은 어, 코로나가 끝나면은 정말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읽은 책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읽어보기를 시작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코로나가 아니라도 2030년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바뀐대요, 세상이. 왜냐하면은 AI 시대,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래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2030년도는 축이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에 있는 축들이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축들이 이동을 하는데 동남아 쪽으로 이 부가 온대요. 지금은 유럽 쪽에 부가 다 있는데 앞으로는 동남아 쪽으로 부가 다 이동을 한대요. 그게 이제 인도하고 중국 시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생필품 시장, 사람이 많은 곳에 부를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오픈해준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 쪽 베트남도 아무튼 오픈을 할 거예요. 우리 회장님 그랬어요. 유통인데 오픈 안 하는 게 바보지. 생필품인데 왜 오픈 안 하겠냐. 그거는 오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바보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기가 언제일까 될 뿐이지 오픈을 하긴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축이 이동되는 곳으로 가서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축이 이동이 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 시장도 물론 좋지만 SNS를 통해서 중국이나 이제 인도나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동이 될 거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을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령 인구가 너무 많대요. 지금 60세 이상 노령 인구. 제가 이제 TV에서 맨날 65세를 노령으로 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까워져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뉴스 들을 때마다 내가 언제 저렇게 노령으로 들어갔나 싶은데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노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래요. 그래서 실버 시장이 커지면은 그게 바로 우리 애터미 건강식품이잖아요. 우리 해모임,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 나온 노니 주스, 우리 애터미에 나온 건강식품들을 우리가 이거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버 시장들이 굉장히 커진대요. 실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애터미하고 맞아떨어지는구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애터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애터미가 2030년도 축이 이동돼도 그쪽으로 이동돼도 나는 아무런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 부자들은 남성이었대요. 남자분들이었대요. 근데 앞으로는 여자들이 부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왜냐하면은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일도 아니에요. 지금 머리는 컴퓨터가 다 해주고 AI가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은 감성 터치 시대예요. 우리 여자들이 감성이 남자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모이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 우리 여자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 사람들과 감성 터치해가면서 당신도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러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스폰서 파트너 계속 부딪히고 일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부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애터미하고 접목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애터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어요? 9년 정도 남았죠. 지금부터 꾸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9년 후딱 가요. 제가 애터미 만난 지가 9년 넘었다고 했죠. 어느새 9년이 갔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9년도 금방 가요. 그렇다면 이 안에 계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시면서 여기서 감성 터치해가면서 여기서 부가 어떻게 이동하는 걸 배우고 또 글로벌 시장도 확대해 가면서 이 안에서 9년을 버티다 보면은 정말 전 세계에 9의 1%를 우리 애터미 하는 여자 리더 사장님들이 여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1%의 가능성만 있는 일에도 있다고 해도 도전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하 50% 아니면은 거의 90% 이런 따놓은 당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것들은 사자성어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어요. 따놓은 당상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는 공부하래요. 누구하고 뭐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사람 찾아가서 이거 해도 되지만 사람 찾아가서 하면은 또 말에 실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공부하기 이렇게 제가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책 앞에 가서 책이 뭐라고 말하는지 책은 무슨 비전을 주는지 이런 공부를 이제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더 그 전보다 코로나 있기 전보다 저 나름대로 저는 비전이 더 갖고 있어요.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때 공부를 좀 했고 내가 더 비전을 느꼈고 깊이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파트너 사람들과 있는 부분을 공유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기다리세요. 제가 그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아무튼 오늘 줌 미팅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 적어놓으세요. 제가 선물 다 해드릴게요. 우리 박재영 본부장님 명단 적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거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공부도 책도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 서로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데 나만 혼자 비전이 있다고 파트너가 비전을 갖진 않아요. 우리 함께 공유해 가면서 이거는 생각을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꿈을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장님들 힘 내시고 제가 이제 어제 또 어떤 분의 이렇게 그 줌 미팅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리더로서 애터미는 직급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급수당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떠나가더라. 본인이 직급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다. 판매사, 팀장, 뭐 팀장 이상 직급 오토 팀장이 되면은 뭐 떠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오토 판매사가 아닌 분들이 많이 떠나가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목표를 일단은 오토 팀장, 오토 국장 5천만 원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토 판매사의 직급수당을 받자. 정말 내가 직급수당을 못 받는다면 직급수당을 반드시 받자는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혼자 뛰어서도 직급수당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직급수당을 받기 시작한 지가 애터미 시작하고 8개월, 9개월 때부터 직급수당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직급수당을 받고 보니까 정말 내가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직급수당을 못 받는다. 그건 일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장님 이야기했잖아요. 오토 판매사는 본인 스스로가 해내야 될 최종 목표라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누가 스폰서가 도와주고 파트너가 안 띄워주면 나 혼자 뛰는 거예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애롭고 고독한 시대에 제품 들고 찾아가 보세요. 반긴다니까요. 안 가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목표를 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2011년도는 나도 직급수당 받고 있구나. 나도 직급수당을 받노라. 내가 직급수당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물줄기가 내 파트너를 향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파트너는 떠나지 않아요. 그 내가 직급수당을 못 받으면은 이게 줄이 마르잖아요. 물줄기가 마르기 때문에 말라 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떠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줌에 들어와 있는데 신규 아닌 다음에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직급수당에 조금 목표를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더 큰 목표도 좋지만 더 큰 직급도 좋지만 일단 수당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가 비전을 느끼고 그 일을 꾸준히 하지. 돈이 안 벌리는데 비전만 갖고 있는 것은 그거는 어떤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비전만 커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장에 직급수당 받아가면서 2021년도 목표는 다 한번 본인 있는 자리에서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급수당을 받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직급수당을 받는 사람이 되자. 그거를 정말 머리에 넣으시면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오토 판매사 직급수당을 받으면서 그걸 받다 보면은 재밌어요. 정말 와 내가 200만 원 돈 버는 일을 해. 200만 원이 연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건물 10억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 들어올까요? 아파트가 10억인데 그거 저기 연금 200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했어요. 건물 100억을 가지고 있어야 200만 원이 연금성으로 들어온대요. 그 소득이 발생한대요. 그럼 200만 원을 내가 연금성을 마련했다는 거는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은행에다 100억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다고 100억이야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놓치고 있다면은 사업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200만 원.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그 국민연금 수령자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나는 18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20만 원인가 130만 원을 이렇게 수령을 한대요. 63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 우리 남편 사장님이 130만 원을 이제 내가 그때 180이라고 얘기했거든. 180만 원을 국민연금을 받아갔더니 파트너가 바로 하는 얘기가 본부장님 애터미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180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아 그 정도면 살죠. 두 부부가 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180만 원만 있어도 노부부가 살 수 있대요. 그런데 200만 원 연금을 내가 받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터미에서. 그러면은 절대로 너무나 힘들다. 자식에게 물려줄 건 없겠지만 내가 정말 굶어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돈의 가치, 돈의 성격, 애터미에서 벌어들인 돈은 돈의 성격이 일반 밖에서 벌어들인 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연금성 소득이란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거나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시대는 많이 바뀌고 앞으로 서민들이 부자 되는 사닥다리 없어졌고 앞으로 돈 벌기 힘든 시대에 정말 이 연금성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여자라고 못 만든다는 법이 없어요. 여자들이 더 강점이 있잖아. 우리 여자 사장님들 힘을 내세요. 남편이 그동안 돈 벌어다 줬어. 그런데 남편이 이제는 돈 못 벌어. 그 남편 언제까지 달달 볶을 거예요. 저 남편 안 볶아요. 냅둬요 그냥. 본인 벌어서 본인 쓰든지 말든지. 내가 번 걸로 내가 쓰고. 그러니까 서로 편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다 보면 나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아, 나 너무 잘했다. 나 그때 힘들었는데 그걸 잘 넘겼다. 내가 그때 그거를 넘기기를 너무 잘했다. 저도 저를 많이 칭찬을 해요. 아침마다.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아우, 너 잘했지. 김명희, 너 잘했어. 너 그때 어떻게 애텀이란 걸 만나서 여기까지 왔니? 나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나가 나를 칭찬하면서 매일 내가 우뚝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이 나지. 아우, 너무 힘들어. 오늘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오늘 줌에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이 고민이 또 있더라고. 파트너 없다고 줌에 안 들어와요. 아니, 줌 들어는 세미나 가는 것도 아닌데 줌일 들어오는데 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나만 배우면 되지? 본인만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와서 더 열정받고 본인이 더 다지게 해서 파트너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나는 파트너가 없으니까 줌에 안 들어갈래. 이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고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터미 사업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내가 쉽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대로 따라와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해 하고 안 오는 건데 내가 바라본 애터미는 쉽다. 제품 쓰면서 이 좋은 제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입이 있잖아요. 이 공짜로 받은 입. 이걸 가지고 이거 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쉽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내 마음 크기를 좀 넓히면 돼요. 그런데 마음 크기를 넓힐 때는 서로 역지사지 해보면 돼요. 저 사람 입장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파트너가 힘들어하면은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저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겠네. 스폰서님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은 스폰서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럴 수도 있겠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지. 내 입장은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 마음 사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 마음 사기를 해서 정말 큰 돈은 못 벌지만 소비자라도 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잖아요. 소비자는 마음 사기가 안 되면 소비자는 다 떠나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했던 사람들 마음 사기를 잘 못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들의 매출에 들어가 보면은 매출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내가 마음 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애터미를 안 하니까 그 소비자들도 다 어디론가 떠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사기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내가 비전 위에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미래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우리 애터미에 우리 집에서 내가 대표다. 내가 애터미에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대표자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면은 힘들어도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걸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깊이를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깊은 이 애텀이에요.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만났는가. 그리고 아무로 100년이 지나도 이 일은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무슨 아이템을 갖고 일을 할 때 10년은 되는데 그 이후에 아이템들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100년이 되든 우리가 좀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비전을 본인이 이제 본인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2021년만 잘 버티면 2022년부터는 이제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재영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날아갈 마음 있잖아요. 윙 비행기 타고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젊은 리더들은 글로벌을 향해서 다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같은 저 같은 아줌마들은 이 안에서 정말 그런 리더를 찾으면 돼요. 내가 그 비행기 타고 못 간다고 나는 그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장님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게 무한 단계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보상 플랜 보면은 안 할 이유가 없고 아무튼 명절이 내일 모레 왔는데 명절 때 제가 과거에 다단계 했을 때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돈 못 버는 다단계 하는 사람 명절은 제일 싫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이는데
다들 바라보면서 너 돼? 이렇게 하는데 난 안 되는데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명절이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 명절 때 가서 조카들 세뱃돈이라도 좀 줄 수 있고 엄마 용돈도 좀 두둑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이제 기다려지진 않아요. 며느리로서 기다려지진 않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 명절 때 이제 어디 이동해서 가시거나 하면은 힘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에서 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내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 네가 지금은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만 기다려. 몇 년 후에 내가 반드시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증명할게. 가족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세요. 그래야지 상처를 받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은 막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명절 때 사실은 돈 못 벌 때는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또 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